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시장이 또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저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높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는 다행히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여전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오늘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시작부터 좋게 시작을 했고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릴 여유가 다시 생긴 것 같고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6일 다우지수는 1.61%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95%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가장 큰 폭인 2.68%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좋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지수 또한 좋은 시장의 분위기를 타면서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일 종가보다 역시나 내려간 모습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수치는 여전히 30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은 불안정한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역시나 나스닥 시장이 좋았던 것만큼 대표적인 기술주 기업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13개의 기업이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최근 많이 하락을 하던 테슬라도 7% 이상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5%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10%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중국 기업도 무려 14%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대체적으로 더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모두 좋은 상승세를 가져갈 것 같고요. 특히 동일가중으로 투자를 하는 미국 팡플러스 ETF가 더 좋은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마찬가지로 정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전부 다 2에서 3% 정도는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간의 장에서도 더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난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테마의 ETF들이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 만큼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역시나 모두가 좋은 흐름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쪽 방향으로 쏠리기보다는 다소 혼잡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내장과 관련된 두 가지 ETF는 모두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S&P 500 지수도 3,800선과 4,100선을 사이에 두고서 여전히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3,800선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지금을 바닥으로 해서 무난하게 시장이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선이 다시 만나는 위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위로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될지 그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가장 원하고 있는 방향인데 지금을 바닥으로 해서 특정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보다 투자자들이 더 크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진 만큼 지금을 바닥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여 주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시장에 비관적인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긍정론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근 시장이 반등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어제 있었던 페드의 회의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우려를 했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요. 시장이 가장 많이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일단 안정을 찾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나 타겟처럼 주요 유통업체들이 향후 가이던스가 나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에 대한 암울했던 분석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후발주자들이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암울했던 분석이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성급했던 분석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향후 부정적인 가이던스 때문에 시간의 장에서 폭락을 했던 엔비디아가 어제는 시작을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해서 끝을 플러스 5%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10%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루 만에 엔비디아의 흐름이 반전이 된 이유는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낮추기는 했지만 투자 등급을 낮춘 곳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투자 비중 확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과 예상대로 게임 매출 성장은 둔화하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악재를 반영해서 크게 하락을 했던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월의 조사에서 미국 소비자의 1년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는 작년 말에 비해서 여전히 낮게 나왔다는 점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패드가 중요시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 PCE의 수치가 최근 1년 내에 가장 낮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증시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난주까지 7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 또한 매우 안 좋았었죠. 저는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고 하는 지금의 증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의 증시는 바닥을 다졌다는 의견도 내고 있고요. 또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의 증시는 정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1년 뒤에는 항상 좋은 수익률로 나타났었고 1928년 이후에는 올해처럼 100일 동안에 10%가 넘게 하락한 적이 딱 6번이 있었는데 모두 1년 뒤에는 상승을 했고요. 평균 수익률은 19.1%라고 합니다. 저는 증시가 1년 뒤에 19%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한 주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긍정적인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는 내부자들도 자기 기업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기업이 가진 펀더멘탈에 비해서 많이 싸다고 느꼈다는 거고 지금 매수를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수치로는 2020년 3월이죠. 팬데믹 저점 이후에 처음으로 매도를 초과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다른 이유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계속된 하락에 의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의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정보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휘둘려서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거나 투자에 대한 실수를 하지는 않았으면 하고요. 현재 시장은 S&P 500 지수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15% 정도가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너스 26% 정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락장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없어진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2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6%가 상승해 있고요. S&P 500 지수는 33%,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도 25%는 상승해 있다는 점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더 크게 안전마진이 잡혀 있겠죠.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5년 동안 시장은 세 차례 위기가 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68%가 올라가 있고 나스닥 100 지수는 106%,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166%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적립식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은 더 낮게 나오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 투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재의 단기적 리스크는 상쇄가 된다는 거고요. 누구도 최저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충분히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락할 것이 뻔하다고 하면서 적립식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모습들도 쉽게 보이고 있죠. 그런 행동은 단기 투자자들이 보이는 행동인데요. 스스로가 분명히 장기 투자자라고 했는데 이렇듯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장기 투자자가 아닌
단기 투자자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들은 그런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투자의 경험이 쌓이게 될 때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초심과는 다른 장기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투자를 진행하면서 내가 초심과는 달라지지 않았나 스스로의 행동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좋은 종목을 믿고 부지런히 저가 매수를 한 주라도 더 하는데 집중을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가 있기를 언제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